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랑 김수민 평론가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 죄송합니다. 두 분이 저희는 번갈아서 나오다 보니까 네. 왜 이렇게들 헷갈릴까요? 생긴 게 많이 다른데. 네. 그 김자 민자 이게 두 개 들어가다 보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저를 김수민 평론가로 알더라고요. 김수민 평론가를 김민아 평론가로 아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아 평론가 나오셨고요. 자,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최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법, 펜, 칼입니다. 법, 펜, 칼. 자,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하면서 꺼낸 말 같은데 복귀 일성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복귀 일성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언론이 주목한 그 문장은 단연 지금 말씀드린 법, 펜, 칼 이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 다음으로 이제 언론이 주목을 한 대목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선거이다. 국민께서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 뭔가 법으로도 죽여보고라는 부분은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의식한 대목인 것 같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언론인가요? 그렇죠. 뭐 언론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이런 걸 의식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칼로 죽이려고라는 대목은 최근에 이제 정치 테러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각각의 어떤 맥락일 텐데 하나의 맥락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이게 마치 이제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큰 정치적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부분을 좀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로 죽여본다라는 거는 누가 죽인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런다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이 그런다는 거냐라면서 뭐 이 정도면 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도 이렇게 좀 반발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이 일성이 이 정권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최근 당내 연쇄 탈당도 있고요. 예비 후보 검증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건강을 좀 추스리는 그 과정에 일어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도 했고 네. 또 빨리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말씀드린 이제 선거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는 했는데 이제 언론 표현으로 이제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언론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액션 그리고 또 뭔가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습기간 소외하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되돌아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변화, 통합하고도 좀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제 병원에서 나왔을 때 한 네. 얘기를 좀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서로 이렇게 죽인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너무 적대하는 그런 정치가 네. 가져온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직시하게 됐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연장선으로 볼 때 당내의 문제든 또는 국가 전체의 문제든 어쨌든 국민을 통합해야 되고 또 이제 당 내외의 어떤 문제도 통합해야 되고 이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냐. 오늘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선대위나 이런 걸 꾸릴 때 통합적으로 좀 꾸리는 방법.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당내 비주류나 이런 부분들을 포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탈당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대안으로 나올 거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나올 거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좀 깊을 걸로 보입니다. 공정한 공천 얘기도 했는데 최근에 예비 후보자 검증 과정에 잡음도 있었잖아요. 아마 공천 문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 정치 지금 선거제 등등 어떻게 이 대표가 풀어갈까요? 일단 공천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공천을 이제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공천관리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 이상의 사실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좀 명확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의지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공천이라는 거는 결과로 말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당 내외에 이제 이 관련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정말 어떤 경쟁력을 제1의 어떤 가치로 놓고 이건 어떤 당의 전략상 정말 이길 수 있는 공천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마지막에 공천이 된 사람이 누구든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공천 결과가 좀 이상한데 이게 결국 당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선거제 문제는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뭔가 대표의 공천권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하기 위한 비례대표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좀 이 연동형을 유지를 하게 되면 뭔가 연합 정치를 하는 것을 열어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것을 지켜봐야 될 텐데 이 연동형으로 가는 경우에도 위성정당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의 문제가 또 있어요.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첩첩산중이네요. 그렇죠. 예. 얼마나 잘 풀어내는지가 또 정치적인 능력이니까 네.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십시오. 두 번째 키워드 한동훈표 자객공천입니다. 자객공천.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소식인데 어제 서울시당 신년 인사에 참석을 했는데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신년 인사에 진행이 됐는데 네. 박진 전 외교부 장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박민식 전 법무부 장관 등 전직 장관들이 다 모였고요. 그리고 최재형 의원, 태영호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의 국민의힘의 또 이름값 있는 전현직 의원들로 대거 참석을 해서 역시 서울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은 다름이 아닌 김경률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소개를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지역구에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한다라고 직접 소개를 한 건데요. 소개까지. 이 김경률 비대위원은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다. 부조리가 있는 곳, 약자의 억울한 일이 있는 곳에는 늘 김경률이 있었다. 그 김경률이 마포에서 이 마포 의뢰 현역 의원인 정청래 의원과 붙겠다고 나서는 거다라고 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걸 두고 자객공천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그 얘기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김경률 위원 마음이 바뀔까 봐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좀 깜짝 발표를 한 건데 실제로 예정이 없던 어떤 일정이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 마음속에는 아마 예정에 있었겠죠. 김경률 비대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전날 뭐 대화를 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나름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설득도 있고 했다고 하는데 예정에 없던 일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예정에 있었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기획된 행사였느냐, 당 차원에서 기획된 메시지였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는 메시지가 사실 뭐 예를 들면 지역과의 연고를 강조하거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당 차원에서 기획된 메시지라는 느낌이 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도 사실 그동안의 당의 어떤 당의 정치적 문법으로 보면은 당의 대표격 인사가 특정한 어떤 사람을 그 지역구에서 이 사람이 이 지역구에 출마합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문법으로 보면은 인재 영입을 이 사람을 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게 사실 당대표격 인사의 역할이고 인재 영입이 된 사람이 나는 어디에 한번 출마를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지. 그렇죠. 당 대표격 인사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좀 이 사리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실제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해당 지역구에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김성동 전 의원인데 기본이 안 됐다. 이 날벼락 맞은 기본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아마 말씀대로 전혀 사전 통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포을이라는 지역구가 사실 지금 이 상암동이 지역구인데 그렇죠. 여기죠. 여기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어려운 지역구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지역구고 정청래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민주당세가 강한 네. 지역구인데 근데 이 김성동 전 의원 이 당협위원장이 12년 동안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 도전을 해온 그러한 이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이제 선거를 나가려고 최선의 어떤 승부를 해보려고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당 지도부가 공정한 경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데려와 가지고 이 사람이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선전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마이뉴스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전략공천도 아니고 그야말로 낙하산이다. 이 고생하는 당원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신년인사회인데 거기서 칼 들이대듯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계속 연속된 어떤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인천에서도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위 뭐 얘기하면서. 그렇죠. 예. 뭐 바위돌을 치운다라고 네.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천에서도 국민의힘 지역 조직에 반발이 좀 있습니다. 당협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럴 건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한동훈, 김기현 제외. 아하. 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중진회동이 있었는데 자, 전현직 대표 간의 지금 만남이었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4선, 5선 네. 중진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회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김기현 의원이 뭐 독대를 하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 김영선, 서병수, 정우택,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뭐 권성동, 권영세 등등의 이런 이제 중진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 자리는 아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김기현 의원이 뭐 이 좀 떨어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악수를 하는 정도에 이제 그쳤는데 다만 이 자리가 좀 주목이 된 거는 김기현 전 대표가 좀 좋은 모습으로 대표직을 물러난 건 아닌 거고 네. 그 후임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의 어떤 관계랄까 이런 게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목을 했는데 그 언론의 기대만큼의 어떤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회동에서 공천 시스템 이런 취지를 좀 설명했다고 하는데 어떤 확정된 공천률 페널티 이의 의견들 좀 나왔습니까? 지금 이 중진 의원들이 불만을 가질 만한 대목은 이 공천관리가 정한 여러 가지 이제 룰 가운데 동일 지역 3선 이상에게 15%의 감점 페널티를 이제 경선하면 부여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34세 이하의 젊은 어떤 후보의 경우에는 또 최고 수준의 어떤 뭐 좀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겠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진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라고 기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언론 보도는 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면 중진들은 경선 룰에 대해서 불만을 좀 토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뭐 A 의원, B 의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모 의원의 경우에는 총선을 지금 뭐 한 85일 앞두고 이루어진 자리인데 이때 경선룰을 발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 좀 우리에게 주는 감점 페널티가 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현역에게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면은 결국은 공천 잡음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의원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하지만 또 이 자리에서 너무 반발을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반발하는 분위기는 또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내심으로는 아무래도 불안한 분위기가 있겠죠.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옥시찬,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해촉안을 제거했다는 소식인데요. 앞서 방심위가 지난 12일 날에 두 사람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방심위가 일단 해촉안을 의결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래라라고 제가를 했기 한 때문에 거죠? 네. 해촉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김유진 위원의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기자들에게 알린 게 이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예.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왜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러저러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는데 이게 껄끄러워서 아마 방심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었는가 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네. 그게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옥시찬 의원의 경우에는 이 회의 중에 회의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유일임 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어떤 이해 충돌이나 이런 걸 다루는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다가 욕설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욕이다라고 해서 해촉 사유다라고 하는 게 이유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두 의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해촉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 자 지금 방심위원장 의혹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방심위원이던 시절에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그 민원이라는 거는 이른바 이제
그 이른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돼서 그 네. 보도와 관련된 것을 다른 방송사들이 인용 보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유일임 지금 방심위원장의 가까운 사람들이거나 지인이거나 친인척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네. 이것을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뭐 별로 이렇게 뭐 지금 유일인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의 어떤 뭐 자격에 대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네. 이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다루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빛의 속도로 이제 해촉을 건의하고 이제 의결이 된 거니까 네. 이 부분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결국 지금 두 의원이 해촉이 되면 남은 구성원 비율인데요. 둘 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이 됐던 사람인데 현재 상황이 지금 몇 대 몇 이래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야 추천 의원수가 이렇게 되면 이제 4대 1로 되는 것인데 네. 지난번에 이전에 또 해임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광복 부위원장 그리고 정민영 방심위원이 해촉이 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김유진 옥시찬 의원까지 해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야권 추천 방심위원이 5명이 지금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후임을 지금 임명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임명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예. 만약에 이제 대통령 추천 몫이 있는 이 사실 김유진 옥시찬 의원의 후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성향을 임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권 성향의 방심위원이 6명이 되고 네. 야권 성향의 1명이 되는 그런 상황도 예.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방심이라는 민간 독립의 합의제 기구의 성격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정말 할 거냐 아니면은 그래도 여야의 어떤 그 뭐랄까요 애초에 추천에 좀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취지를 살릴 것이냐 상당히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